자, 만약에 적게 먹어도 안 빠질 때 몸에 이런 신호들이 있다면 체지방을 태울 수 없는 상태로 진입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3가지 신호 중 2가지라도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신호가 있는 분들은 식단 조절을 멈추고 몸이 회복을 해야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증거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신호는 저한테 코칭을 받는 분들 중 거의 100명 중에서 80명이 겪고 있는 증상인데, 조금만 움직이거나 운동을 해도 부종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취를 하는데 부모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안 좋아져서 한 달에 10만 원 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10분의 1이나 용돈이 줄어들었죠. 이제는 아껴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당연할 겁니다. 집에서 돌아가는 가스비, 보일러값, 전기세, 물세 다 아껴야 될 거예요.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아껴야 되는 건 정말 당연한 거죠. 자, 우리 몸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100만 원이라는 용돈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몸도 음식을 통해서 100만 원만큼의 에너지를 공급받았다고 칠게요. 근데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적게 먹으면서 에너지를 조금만 넣어주니까 10만원, 20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니까 우리 몸도 당연히 에너지를 아껴 쓰겠죠. 매우 당연한 거죠. 조금씩 절약하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아주 천천히 돌아가게 되겠죠.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부터 가동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순환 시스템이에요. 혈액순환, 림프순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적게 섭취하면서 부족 상태가 되면 우리 몸도 순환 시스템을 천천히 가동시키면서 배출되고 제거돼야 할 체액과 노폐물들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겠죠. 왜? 림프와 혈액순환이 느려지니까 노폐물과 체액이 그때그때 제거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운동만 해도 노폐물이 제거되지 못하고 오히려 쌓이게 되면서 부종과 붓기가 너무 쉽게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 부족이 순환 시스템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부종과 붓기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 몸이 에너지를 아껴 쓰고 있을 때는 당연히 몸에 있는 지방이라는 에너지도 최대한 아껴 써야겠죠. 그래서 지방이 잘 타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원인은 뭐였죠? 에너지 섭취 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몸이 계속 에너지를 아껴 쓰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것을 거의 멈추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적게 먹는다고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몸이 지방을 아끼고 보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몸이 어쨌든 순환 시스템을 흘러가야 되잖아요. 혈액순환도 해야 되고 노폐물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지방이라는 에너지는 아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까요? 여기서 바로 단백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단백질을 가져와서 에너지라는 형태로 바꾼 다음에 순환 시스템에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단백질을 에너지로 바꿔서 순환 시스템에도 쓰기도 쓰지만 주로 어디에 사용돼야 될까요? 생명과 연관이 없는 곳에는 에너지 공급을 잘 안 해주겠죠. 자, 여기서 이제 2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생명과 연관 없는 곳이 어디죠? 손톱, 발톱, 그리고 머리카락. 얘들이 없어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에너지 공급을 잘 안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손톱, 발톱이 잘 깨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거나 좀 잘 빠지고 피부 쪽으로도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름인데도 손등이 잘 트고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몸이 에너지를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방도 사용을 멈추고 살이 안 빠지는 몸으로 돌입했다는 증거겠죠. 사실 몸이 살고 싶어서 보내는, 좀 처먹으라고 보내는 생존 신호인 거죠. 이게 바로 2번째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신호 3번째. 손발끝이 차가워지고 일명 수족냉증이죠.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여름에도 추위를 너무 잘 타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은 체온을 항상 36.5도 유지해야 되고, 체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항상 에너지를 끌어당겨 써서 우리 몸에 발열 효과를 내야 됩니다. 발열 효과를 내기 위해선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죠. 자, 근데 또 적게 먹게 되면 발열 효과를 위한 에너지가 몸에 조금만 들어오게 되면서 당연히 히터를 아껴 쓰는 상황이 발생되죠. 체온이 0.5도에서 1도 낮아진다고 해서 우리 몸이 죽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아껴 쓰고 체온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추위를 조금 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사가 저하되고 느린 대사를 가진 사람들, 아침에 체온을 쟀을 때 35도 근처를 맴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몸이 에너지를 아껴 쓰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 손발끝이 차가워지는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발끝이 따뜻하려면 여기 있는 손가락 끝까지 혈액이 닿아야 됩니다.
근데 얘네가 심장에서 가장 멀죠. 근데 손가락 끝까지 혈액이 닿도록 해주는 이 심장 박동에 쓰이는 에너지 아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도 조금씩 저하가 되고 손발 끝까지 혈액이 제대로 닿지 않는 거죠. 결국 수족냉증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발열 효과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공장에 연료가 조금만 들어오면 당연히 공장은 천천히 돌아가겠죠. 모든 기계들의 속도가 낮아질 겁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공장처럼 에너지가 조금만 들어오면 천천히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열도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추위도 쉽게 느끼고 순환도 느려지기 때문에 부종과 붓기가 잘 생긴다는 거죠. 몸이 우리 보고 조금 먹으라고 생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일종의 휴대폰 절전 모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터리가 없으니까 휴대폰에 필요 없는 기능들을 아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조금만 움직이거나 운동해도 부종 붓기가 잘 생긴다. 머리카락, 손톱, 발톱, 피부가 조금씩 트고 좀 푸석푸석해진다. 추위를 잘 타고 수족냉증이 좀 심한 편이다. 또 이외의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야간뇨가 많아지거나 저혈압 증상이 있거나 무기력증이 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살이 빠질 수 없는 몸 상태로 진입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 여전히 식단을 제한하면서 에너지를 적게 섭취한다면 더욱더 에너지를 아껴 쓰기 위해서 지방을 태울 수 없는 몸 상태로 더 가까이 진입할 겁니다. 체지방이 몸에서 타지 않는 몸으로 변했다는 신호라는 걸 빨리 깨우치셔야 됩니다. 적게 먹는 걸 중단해야 된다는 뜻이죠. 계속 칼로리 섭취를 줄인다면 악순환만 더 심해질 테니까요. 자, 원인이 뭐라고요? 에너지 섭취 부족. 그래서 에너지를 충분히 넣어줄 때까지 우리 몸은 체지방을 태우는 걸 계속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첫날 강조드리지만 함량을 지금 당장 멈추셔야 되고 칼로리 섭취를 늘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몸이 정상인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칼로리 섭취도 함부로 늘리면 절대 안 돼요. 그 방법을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 고정 댓글 링크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